거기 이제 그 균형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 균형에 대한 논리는 앞으로 정책, 시장 이런데 계속 활용이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 균형이란 수요랑 공급량이 일치되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말하고, 이런 균형 상태에서 가격, 균형 가격, 균형량 또는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요거부터 하고, 근데 균형이 이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밑에 균형의 변동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작년 26회 때는요, 이 균형에 대한 논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지문으로 나오고 하나는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그 방정식, 1차 방정식 문제. 함수로 해가지고. 둘 다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지금은 어렵죠? 근데 실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어떻다? 쉬웠던 거예요. 이게 보자마자 이거 2번, 3번 이렇게 한 거죠. 4번, 5번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초반에는 전부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한번 보면은 균형이란 것은 뭐냐? 이게 가격에 의해서 반응하죠. 그럼 이게 수요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였었어요. 그렇죠? 공급자들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을 이제 결정할 때는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하고 공급자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이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이제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겠죠. 그럴 때 이 횡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횡축은 양이잖아요. 양. 수요만 그리면은 무슨 양이라 그러냐면 수요량이라 그러고, 공급만 그리면은 공급량이라 그랬죠. 그럼 수요 공급을 같이 그려. 같이 그리면은 이거를 횡축에다 거래량을 잡아요.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용어가 달라. 거래량. 그래놓고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이 교차점이 소비자 공급자들이 합의한 점을 말합니다. 합의된 점을 균형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균형의 정의도 제가 경제학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균형은 안 생겨요.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물건을 싸게 살려고 그래, 비싸게 살려고 그래요? 싸게 살려고 그래. 그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소비자들이 XJ를 가정하면 XJ 가격을 계속 너무 싸게 오네. 공급자들은 그 가격을 비싸게 팔려고 그러겠죠. 계속 평행선도 하면 물건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소비자 공급자들은 욕심을 좀 줄여야 돼. 소비자들은 상대방의 공급자를 존중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살 의사가 있습니다. 공급자들은 좀 더 싸게 팔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이 교차점이 생기죠. 이게 서로 합의점으로 이걸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굽혀가지고 서로 합의가 일어난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쭉 하면은 가격과 접하는 지점이 있죠. P0라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균형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가격을 붙입니다.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균형 가격의 성질을 보면은 균형 상태에서 가격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과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되게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 있죠. 이게 서로 어떻게 될까? 같아질까요? 아니면 같아질까요? 같아져요. 우와. 이때 소비자 가격의 성질을 보면은 소비자 가격은 공급자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라 그래요. 최대 가격. 즉 소비자들은 균형보다 높게 형성되잖아요. 안 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소비자 입장인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그럼 공급자 가격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가격이라 그래요. 또는 최저 가격. 즉 공급자 입장에서는 균형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잖아요. 안 팔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일어났지만은 소비자, 공급자가 균형 가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라요. 소비자 가격은 지불할 용의 최대 가격, 공급자들은 판매할 용의 최소 가격.
어쨌든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형식이 나오고요. 그 균형 상태에서 양축하고 접해요. 그 교차점을 쭉 하면 이게 Q0라 그러면 이거를 균형양이라 그래요. 균형양 또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균형양 상태에서는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과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될까? 공급량이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이때 수요량은 가격이 결정됐죠? 결정된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이 돼요. 마트 가면은 가격이 결정되면 소비자는 최대로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쭤보겠어요. 공급량은 최대 수량일까? 최소 수량일까? 최대 수량이야. 공급자들은 가격이 결정되면 하나 파는 것보다 10개, 10개보다는 10,000개. 그 팔고자 하는 양이 많아서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양은 둘 다 뭐다? 최대 수량이야. 가격은 최대 가격, 최소 가격 다른데 요거는 양은 둘 다 최대 수량, 최대 수량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최대 가격, 최소 가격, 최대 수량, 최대 수량, 공급량과 소요량의 최대 수량이라는 거를 이걸 시험에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여태까지. 왜 안 물어봤냐?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유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많아요.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가 잡혔는데, 그럼 도대체 균형이란 뭘까? 경제학에서 많이 책처럼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책에 나온 개념은 결과적인 것만 설명한 것이고, 지금 양도 똑같고 가격 똑같다고 설명한 것이고,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균형이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지 않는 한, 또는 충격 주지 않는 한, 또는 영향 주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같은 의미입니다. 영향 주지 않는 한, 가해지지 않는 한, 한 번 이루어진 균형이 있죠?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균형이다라고 경제학적으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전제 조건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지 않는 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뭘까라는 거야.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요 양은요, 뭐에 따라 결정된 거야, 내부적으로는? 가격에서 결정된 거죠? 그럼 어떤 외부적인 것은 뭘까? 아까 보셨던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영향 주면은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는 거야.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 준 거죠? 근데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얘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 주면은 균형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겠지. 그래서 주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안 주어졌을 때 균형 자체로 논한 균형의 결정과 얘네들이 영향 줬을 때 균형이 변화되는 결과물인 균형의 이동을 논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변하지 않냐면은 시장의 힘 때문에 그런데 이게 X제라고 가정했을 때 X제를 서로 사고 팔고자 합니다. 균형 상태가 아니라 X제 가격이 이게 가격이 이것도 높은 가격 P2 상태 형성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균형보다 비싸요, 싸요? 이런 경우는 누구냐면은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걸 말합니다. 좀 세게 부르고 세게 팔고 싶어. 그럼 가격이 균형보다 높은 상태를 보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깨졌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수요량은 감소해. 이 가격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은 여기까지 구매할 의사가 있고요. 공급자들은 비싸졌으니까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균형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균형 높은 가격에서는 공급이 이만큼이고 수요가 이만큼이니까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죠. 이 상태를 초과 공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거지. 왜? 이만큼을 생산했는데 팔리는 것은 요것만 팔렸잖아. 그럼 초과 공급량만큼이 뭐가?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럼 재고품이 있으면은 재고품을 생산할 때 생산비도 회수가 못하죠. 관리할 때 또 관리 비용도 들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야. 그럼 공급자들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 욕심을 줄여야 되죠. 줄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표출해요? 좀 더
싸게 낮은 가격으로 팔 용의가 있다라고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 수요량이 회복이 되지. 공급량도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시장의 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격이 P0보다 균형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좀 싸게 사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P1 상태에서는요. 싸니까 수요량은 여기까지 돼요. 근데 공급자들은 판매할 의사가 없죠. 요 가격에서 여기까지만 생산합니다. 그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지. 그래서 책에도 초과수요,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는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이야. 그럼 초과 수요다라고 합니다. 초과 수요란 말은 수요가 공급을 능가한다는 뜻이야. 그럼 소비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소비자들이 이만큼을 원하는데 공급자는 요거밖에 공급을 안 해. 그럼 물자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티슈를, 휴지를 하나 원하는데 소비자들은 공급자들은 이게 균형 가격이 1,000원에 공급하고 싶은데 소비자들이 그걸 10원에 원해. 그럼 휴지를 공급하지 않아. 화장실 갈 때 휴지가 없는 거야,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볼일 봐? 된장찌개 식당 갔더니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균형 가격이 이제 5,000원인데 소비자가 그걸 20원에 원해. 된장 공급하지 않아요. 된장이 없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싸게 원하면은 시장에 그 물건이 공급이 안 하니까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본인 욕심을 줄여야 되지. 상대방인 공급자한테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의사 표시해야 돼요. 그럼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스스로. 물론 공급량이 회복이 되지. 소비량은 점점 줄게 되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시장의 힘이다 그래요. 그럼 결국 시험 문제가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정확하게 하시네. 그럼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야, 굉장하시네요. 근데 기출문제는 요거를, 이거 시험을 딱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여기 A, B 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 내면 좋겠죠?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어. 이건 이제 낼 게 없어서 이거를 방정식이라는 계산 문제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건 따로 연습해보고.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번 나왔어요. 어떤 경우냐?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OX. X지. 균형보다 낮은 가격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소가 영향 주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다시 가운데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얘는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데 밑에 이제 큰 2번의 시장 균형의 변동이겠죠. 이들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충격 주게 돼요. 충격 주면 가격 위의 요소가 충격 주는 거지. 아까 가격 위의 요소 충격 주면 수요는 수요량의 변화였었어요? 수요의 변화였었어요? 가격 위의 요소가 충격 주면 얘는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가격이 충격 주면은 공급에 영향 주는데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수요도 영향 주면 수요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균형이 깨지게 돼, 이제는. 그 균형이 깨지는 균형의 변동이 우리 시험의 주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균형 개념 잡아서 이걸 쭉 지우고, 지우고, 이야. 그 균형에 대한 논리를 두 개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가격에 의해서 거래량이 잡으면은 우하향, 우상향, 균형. 이렇게. 또 하나. 아유, 배고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균형이 깨지는 모습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양가로 1번과 2번이야. 1번에 대한 논리가 두 개가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대한 논리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양가로 1번과 2번 별표 치셔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해석의 능력이 높아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양과 1번과 2번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지만은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야. 한쪽만 변하는 경우. 그러면 한쪽만 변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조합이 몇 개이냐면 4개가 나와. 그 경제학층이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논리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의 요소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쪽 움직였었어요? 곡선이? 우측이에요? 우측이야? 우측이야.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다 우측으로 움직이고 감소는 다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공급은 불변이야. 이 말은 수요를 변화시킨 요소는 있는데 공급을 변화시킨 요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최초의 균형이 있었겠죠. 그럼 시장에서 어차피 변하는 것은 2가지밖에 안 변해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있죠. 변하는 건 2개밖에 없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기존보다 어떻게 될까? 상승할까? 하락할까? 여기서 쓰는 용어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격은 종축이잖아요. 종축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변합니다. 그 양은 횡축이잖아요. 양은 증가와 감소로 변합니다. 가격은 종축이라면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이렇게.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하겠어? 하락하겠어? 변하지 않겠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그럼 거래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변하지 않을까? 증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공급은 불변이니까 이 공급 곡선을 움직인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수요잖아요. 이제 수요를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측으로 움직였지.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기존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기존 균형보다 지금 여기니까 가격은 보시다시피 올라갔죠.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가격의 수요의 변화 방향과 가격과 거래량 변화 방향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선 그림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원칙적으로 수요가 감소했고요. 공급은 변하지 않았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공급은 그대로죠. 이게 수요죠. 얘는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좌측. 그럼 이게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좌측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죠. 기존과 비교해보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줄이면 어차피 가격 떨어지고 양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요만 변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고요. 공급만 변하는 경우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직감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하락의 모습이죠. 그럼 하락할 것이고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수요가 불변이니까 얘를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되죠. 그럼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얘는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지금 가격의 요소가 충격적이니까 얘가 공급이 이거죠. 옛날에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예요. 옛날에 이제 뭐 학원에 수업을 하는데 처음 보신 분이 오셨어. 이게 8월 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막 문제풀이 하면서 막 빨리 나가는 그 시점인데 어떤 분이 다 끝나고 오시더라고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서 공부하셨는데 이거를 수요로 공부하셨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수요니까 이거는 공급이겠지라고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글화가 아니라 서플라이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예요. 그러면은 공급은 그 수요는 불변이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요. 공급을 움직이는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지.
기존 균형보다 어떻게 됐어? 가격은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증가했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마이크 왜 그러지? 배터리가 다 됐나? 금요일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일도 수업 있어요? 네. 아유, 참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변하지 않는데 배터리 공급이 감소했어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변합니다. 종축을 움직이는 거니까 위로 올라갔는데 증가라고 변하지 않죠. 올라가니까 상승 이렇게 합니다. 가격은 상승이고요.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용어대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경제학 시험을 보면은 상승과 하락을 증가 감소를 하면 교수님이 용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줘. 이렇게 명확하게 써야 된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움직이죠.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현실적 우리 시험에서는 대빵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웬만한 균형에 대한 논리는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변했을 때 내용이 이게 양가르 1번에 대한 논리고요. 두 개 나온 거. 그리고 요거는 그 양가르 2번에 대한 논리는 3, 4번에 대한 논리죠. 공급만 변했을 때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야. 어떤 방향 가지고 이제 암기하는 코드도 있지만은 그걸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래프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주셔서 한 그래프당 한 100번씩만 그리면 돼요.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처음에는 머리에 들어와요. 머리에 들어오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머리에 들어오면 그 상태가 동산일까 정착물일까? 아직은 동산 상태예요. 머리에 들어오면 잊어버려. 자꾸 떨어져. 동산 상태. 그럼 최종적으로 자꾸 그리다 하면 이게 내용이 어디 들어오냐? 가슴에 들어와요. 가슴에 들어오면 이게 정착물에 대해서 분리가 안 돼. 이렇게. 첫사랑의 기억은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첫사랑의 기억은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가슴에서 안 잊어버려요. 집에 있는 그분의 얼굴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3일 지나서 보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꾸 확인해야 되겠어. 또 보고 또 오고 왜 쳐다봐? 이렇게 또 주먹질하죠. 그래서 근데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맞고 다녀가지고 벗었어요. 등등등. 이게 찐 것이 아니라 벗어서 그런 거예요. 효자손으로 자꾸 저를 때려.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 가슴에 들어가야 돼. 가슴에 이게 가슴을 이렇게. 근데 자꾸 이제 머리로 하려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 끝나고 가시잖아요. 자리에 다 오늘 동산 상태 공부하신 내용이 다 떨어져 있어요. 다시 주워서 나중에 또 이만큼 까먹었구나 또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야. 지금은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해 감소 이렇게만 했잖아요. 우리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아까 우리가 수요를 증가시킨 요소가 있었죠.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판단하는 그런 단계에서 연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밑에 3번, 2번 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랑 똑같은 문제다?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공부를 별로 안 하셔도 되는 내용 중에 뭔가 독특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아마 기본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림도 다 그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수험서가 다 그림이 그려있으니까 동시에 변하는 경우를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야.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을 균형으로 따졌으면 총 12개 현상이 나와요. 12개 현상 말고는 다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12가지 현상인데 그 12가지 중에 8가지 현상은 요거랑 똑같아. 결과적으로. 나머지 4가지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8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수요 증가가 공급은 증가했어. 공급도 변했죠.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내요. 물론 요것이 위주로는 요거는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크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변하는 것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가격하고 어차피 양밖에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거래량은 증가가 돼. 원래 요거를 하려면은 그림이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 공급 곡선을 그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 최초의 균형이 깨지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림도 못 그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려요. 어떤 상태냐면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균형의 문제야. 균형 이동 문제.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나오는 순간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 크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공급은 우상향하는데 얘가 이거보다 크네. 쭉 길어볼까? 아씨, 어쩌란 말이야, 이씨. 이 쭉 하니까 밑으로 꺼졌네. 내려갔네. 가격이 하락했네. 에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상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에 대한 논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요런 상태가 있는데 최초의 균형 가격과 최초의 균형량이 잡힌 거를 요게 깨지는 모습이에요. 수요가 늘었지.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공급도 늘었죠.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그쵸? 근데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더 커? 수요 증가가 더 크잖아요. 수요는 이만큼 늘었지만 공급은 요거보다 조금 늘려야 되죠. 요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이 크다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해보면 가격은 어떻게 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게 조합이 나오면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결과물하고 1, 2, 3, 4번의 결과물 중에 뭐랑 똑같아요?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요? 1번과 똑같잖아. 그 현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한 지문에 10초니까 10초 만에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없으면은 결국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8개는. 요것도 늘었고 요것도 늘었죠. 근데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 결과물이 이게 똑같으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으면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머릿속에 수요 증가만 아까 일어난 게 있죠. 수요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늘어나더라. 요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변했으면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라?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왜냐? 얘가 10개 증가했고요. 얘는 5개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 얘는 안 변하고요. 얘만 변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합이 8개가 있다는 뜻으로 하나 더 해보면은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낸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하락. 이제 팁이 생기죠.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거 두 가지 이것도 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우리 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크다고 나왔는데 지금 수요 감소가 더 큰 거야? 공급 증가가 더 큰 거야?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10개가 감소했고요. 얘는 5개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 얘는 안 변하고 얘만 줄어든 형식이 되죠. 그럼 몇 번과 똑같은 결론이다? 2번과 같은 결론이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거래량 감소. 이 결과물이 지금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요? 4번과 똑같지. 이 말은 수요 증가가 일어났죠?
공급은 줄어들었어.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요? 국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은. 나중에 보면 결국 경쟁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으로 바뀌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국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영어로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3대 악재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국어도 되고, 산수도 되고, 영어도 되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야. 빡 느껴져요. 아, 행복해, 학개론. 행복해서 학개론이죠. 잘 매치가 안 되지? 뭐 지금은 저런 거구나 라고 느끼만 하면 되고, 그럼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그런 거야. 그럼 결국 이게 더 크게 변한 거죠. 얘는 10개가 증가했는데 10개 증가 이거보다 작네. 얘는 20개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10개 상쇄시켜버리면 얘만 줄어드는 꼴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몇 개가 아니냐? 8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크다 작다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은 이건 잘 되지도 않아. 나중에 정책론에서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보는 건데, 크다 작다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 증가와 다 이게 팁이 있는데, 우선은 뭐 암기 코드가 아니라 그냥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어느 게 크게 변한 거예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움직인 이동한 폭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변화되는 건 가격과 양이잖아요. 두 개밖에 없죠. 근데 둘 다 변했는데 변화된 폭이가 이동한 폭이 똑같잖아요. 신기하게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근데 둘 다 증가했어. 사는 사람 늘어났고 파는 사람 늘어났어. 기존보다. 그럼 거래량은 분명히 어떻게 될까? 거래량은 분명히 증가될 거야. 둘 다 증가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지. 불변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책론에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있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되고요. 공급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최초의 균형 상태가 있었겠죠? 균형과 거래량이 됐을 거야. 수요가 늘었어요. 어느 쪽 움직여? 증가 우측으로. 공급도 늘었죠.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근데 수요가 증가한 크기랑 공급이 증가한 크기는 어떻다? 똑같은 거야. 그 동일한 크기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최초의 균형이 여기 생겼죠.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지. 최초의 균형과 비교하면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어? 봐요. 변하지 않았지. 뭐만 늘어났어? 양만 늘어난 거. 거래량만. 이 조합이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수요가 감소한 거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얘네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1번 불변, 2번 물변, 3번 설사, 4번 약국. 몇 번이야? 불변이지. 그리고 양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둘 다 감소했으니까 사는 사람도 줄었고 파는 사람도 줄었으면은 분명히 거래량도 기존보다 줄었어. 똑같다. 그러면은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변하지 않아.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지. 그러면 그림을 보면은 수요가 줄었어요. 이게 수요곡선이죠. 어느 쪽 움직였어? 왼쪽으로. 공급도 줄었죠. 어느 쪽 움직였어? 왼쪽으로. 근데 이동한 폭이 똑같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이지. 봐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 양만 줄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네 번째 조합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감소죠. 동일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동일 방향이죠.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죠.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면은 항상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양은 그 편 그대로 하시면 돼.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로 수요가 증가했어요. 어느 쪽 움직였다? 우측으로. 수요 증가와 공급은 감소했어. 공급 감소가 어떻다? 동일하다면. 원래는 요 시점에 이걸 안 했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책도 그림이 없어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대. 그럼 여기서는 크기는 똑같죠. 이동한 폭은 똑같아. 그럼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같은 방향 변했어요? 반대 방향 변했어요? 반대 방향 변한 거야. 그럼 얘가 증가한 폭하고 얘가 감소하면 똑같은 거야. 얘가 10개 증가하고 얘는 10개 감소했다는 뜻이지. 더해보면은 0이 되지.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변하지 않냐?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은 분명히 변했겠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그쵸? 수요도 늘었고 공급도 줄었어. 그럼 당연히 수요 증가든 공급 감소든 둘 다 뭐죠? 가격 상승 요소야. 나이트에서 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났어. 1시간만 와서 춤춰달래. 그럼 몸값을 더 주겠대. 근데 제가 그럼 알았어 해야 돼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라고 해야 돼. 시간이 없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공급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 몸값은 더 올라가요. 가서 1시간만 춤출래? 알았어요 하는 것은 안 돼. 조금 버팅겨야 돼. 시간 없는데? 시간 많으면서도. 친구들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하면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시간 좀 내달라.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간 없어 해야 돼요. 공급할 시간 없으니까 제 몸값은 막 올라가. 그래서 어디서 만나던 장소에서 어묵 먹는 장소로 장소를 바뀌는 거지. 어묵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일어났네. 똑같네. 가격은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보시기만 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놓고 이제 최초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수요가 증가했죠?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 감소했죠?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좌측으로. 근데 수요가 증가한 폭하고 공급이 감소한 폭이 똑같아야 돼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기존과 비교할 때 양은 지금 어떻게 됐어? 양은 변하지 않았지. 뭐만 변했어? 가격만 올라갔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이 조합에 하나 더 있겠지.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공급은 어떻다? 증가한 거야. 얘네들이 동일하대. 그럼 분명히 가격은 가격 양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가 변하지 않아요? 거래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은 분명히 어떻게 될까? 하락하게 돼. 수요가 줄었죠? 어느 쪽 움직였다? 수요가 왼쪽으로. 공급은 늘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수요 감소한 폭 똑같이 공급이 늘어나.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야. 가격은 봐요. 하락했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5번의 조합은 증가, 감소, 감소, 증가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항상 양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하고 둘 다 변하는 경우에 12가지 현상을 설명한 것이고 결국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느냐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험 때까지 그 유형을 다 세분해 가지고 문제로 나눠드린 푸시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이건 조합이 몇 가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대체제 보완제 있었죠. 그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써먹게 되고요. 분명히 내년도도 대체제 보완제 또 남아. 보통 4번 내지 5번에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믿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균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하나 더 만약에 오늘 이제 숙제하신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돼. 요거는 결국 테크닉으로 이제 연습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요걸 가지고 근거한 거니까 이 4가지 유형이 있죠. 4가지 유형은 하나씩 그림이 4개니까 4가지 그림을 시험지에다 그리셔가지고 내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림이 머리에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정착문화 돼가지고 아무리 이걸 움직이고 우측 좌측 움직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 과제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 드리면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정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가 균형에 대한 논리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서 나오는 탄력성은 지금 보지 마세요. 탄력성 기본서 나오면은 아주 이제 이게 수요 공급의 이제 에이스인데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요거에다가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 읽는 거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공부하셨어요? 오늘 세 문제짜리 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었죠?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 했었어요. 개념에 이제 따라서 성격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유랑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개념이다. 유랑, 저랑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은 유랑이에요, 저랑이야? 유랑이고, 가격은 저량. 주택 거래량 유량. 주택 거래량 유량. 주택 보급률 저량. 임대료 유량. 인구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량이라는 것이 있었고 유량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다만 저량은 시점 개념이고 유량은 무슨 개념? 기간 개념이라는 것만 머리를 갖고 계시면 돼.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 올해 내년도 아주 유력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논했었죠. 함수는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인데, 수요 함수에서 공급 함수에서 보면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무슨 변수가 된다? 종속 변수가 되고, 이러한 종속 변수 수요량 공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많은데, 그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가격하고 가격 이외의 요소. 근데 우선은 가격의 요소는 어떻다? 일정하다고 보면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해서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에 영향 줬죠. 그래서 수요 법칙. 가격이 공급량에 영향 줬죠. 같은 방향 움직였었죠.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늘어나니까. 그럼 무슨 법칙? 공급 법칙. 그럼 반대 방향 움직이는 수요 법칙 그림으로 구현하면 수요 곡선이 나왔죠.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공급 곡선 나왔죠. 무슨 모양? 우상향.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놓고 일단은 이제 수요 곡선 우향 형태를 잡은 다음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뭐다?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리고 가격 위의 요소가 충격 주면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득 나오면 떠오르는 것이 뭐다? 소득 나오면은 정상제하고 열등제, 소정열. 오케이? A제화가 A 부동산이 정상제야. 소득이 늘었어. 그럼 A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 대체제 보완제라 그랬죠? A하고 B가 대체제야. A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 왜? A가 비싸지면 A를 안 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B로 올려오죠. 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대체 관계는 양끼리 항상 어떤 관계? 양끼리 항상 반대 관계. A하고 B가 만약에 보완제다. A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B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지. 왜냐? A가 비싸지면 A에 대한 소비가 줄겠지. 공동소비니까 B도 같이 줄어요. 그렇죠? 양끼리 항상 같은 방향이라는 건 무슨 관계? 보완 관계. 이렇게.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고, 이런 균형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요거 그래프적인 마인드니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시간 되시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셔서 내 걸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문제 정도예요. 그럼 지난주에 보시면은 세 문제 맞히신 거야. 뭐 했는데 세 문제 했었어요? 그 있잖아요. 개념 특성. 오늘도 이제 개념 유랑저랑 개념하고 대체제 보완제하고 균형의 이동 봤었죠? 이 주제가 세 개. 탄력성까지 하면 5문제 나오지만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몇 문제 보시냐면은 이 2주 동안에 6문제의 내용을 보신 겁니다. 기쁘시지? 벌써 6문제가 이제 출발한 거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세 문제 관련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는 어디부터 하냐면 중간에 경기 변동을 생략을 하고 42페이지 보시면 시장론이라고 나옵니다. 시장론의 주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론도 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론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이거를 다음 주에 또 테마를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하셨어요. 대신에 중요한 거 하셨으니까 잘 한번 요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